이 연초에 일할 때 약간 마음이 싱숭생숭해져. 일의 효율도 좀 안 올라가고, 그 중에 이게 저한테 가장 감명 깊었어요. 그런 마인드로 일도 하고 살아가야겠다. 내가 일하느라 인생을 다 낭비하는 것 같을 때 생각해보면 좋을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로앤드루입니다. 그린이집 북클럽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올해 첫 촬영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말쯤에 뭐 크리스마스에도 쉬고 연말에도 쉬고 연초에도 쉬고 이렇게 쉬잖아요. 회사를 돌아갈 때쯤, 다시 일에 복귀할 때쯤 뭔가 막 일이 손에 잘 안 잡히고 일에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연초에 이 뒤숭숭한 마음을 다잡고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일의 감각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주황색 표지로 굉장히 감각적으로 디자인이 돼 있죠. 이 책을 쓰신 분은 조수용 님이라는 분인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매거진 비를 만든 사람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사실 대학 시절 때부터 이분을 알았어요. 그 디자인 학부를 다니고 있던 시절이어서 디자인 쪽에 이제 유명하신 분들을 막 페이스북 찾아가서 팔로우하고, 그분들이 이제 쓴 글을 막 찾아보고 강연 쫓아다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네이버 초록색 검색창을 만든 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디자이너로 시작을 해서 그 CEO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게 제가 디자이너 출신으로서 되게 존경스럽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고 그러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분의 일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내가 일할 때 일을 마주하는 태도, 이걸 비교해가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공감되기도 하고, 오랜만에 좋은 선배를 만나서 되게 인사이트 있는 대화를 나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 프롤로그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일에 몰두했건만 그저 감각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감각이라는 게 그저 타고나는 거라면 노력은 의미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아마 조수용 님도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을 했으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모든 나의 일에 대한 성과가 그냥 얘는 감각이 좋아서 잘 된 거야. 저도 예전부터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해서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앤드류는 감각이 좋으니까, 앤드류는 저런 거를 잘하는 감각이 태어났으니까 앤드류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야. 저의 성공담이 저의 타고난 감각의 결과물로 치부되는 느낌? 앤드류는 사무실도 어떻게 이렇게 잘 꾸며놨지? 뭐 집도 참 예쁘고, 저희 감각이 뛰어나.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은 살아왔던 집들, 거기에 처음부터 감각이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책상이 마음에 안 들었던 적도 있고, 가구가 마음에 안 들었고, 저한테도 막 이건 잘못 산 것 같다, 이건 괜히 샀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감각이라는 건 결국은 실패를 많이 해보고 좋은 결과물이 하나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안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 버려진 시안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것들을 다 버리고 나서 남은 게 이제 감각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버려지는 시안들이 많이 쌓일수록 일의 감각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일하느라 인생을 다 낭비하는 것 같을 때 생각해보면 좋을 것, 첫 번째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감각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성공하려면 나만의 취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선호와 타인에 대한 공감이 만나는 지점, 서로 밀고 당기는 압력이 느껴지는 그 미세한 지점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취향과 세상의 취향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우선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단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남달라야 합니다.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 분야를 잘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구체적으로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호와 타인의 공감이 만나는 그 지점, 저는 유튜브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도 유튜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이 하는 고민이,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이걸 원한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잘 믹스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나의 취향만 너무 가득해져서 도저히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닌 거죠. 남들에 맞춰서 하다 보면 그럼 또 내가 재미가 없어져서 그거를 오래 지속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 뭐 식당이나 아니면 카페나 뭐 이런 데 가봐도 사장님의 취향이 너무 가득해서 차마 손님이 거기에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공감할 수 없는 가격대, 혹은 우리는 공감할 수 없는 맛, 우리는 공감하기 너무 어려운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사실 그게 장사가 되게 어렵거든요. 제 채널에 그 세스 고딘이랑 인터뷰한 그 컨텐츠가 있어요. 전 그거를 준비할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세스 고든이라는 분은 한국에서는 마케터 분들은 누구나 알고 너무 유명한 분이지만 이제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선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분이어가지고 저는 이 분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분을 어떻게 이제 소개를 할까, 저는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정말 궁금하고 묻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막 하다 보면은 이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지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대중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하고 그렇게 인터뷰를 질문했어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그 컨텐츠가 잘 됐거든요.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인터뷰의 질문의 수준이 낮다, 이런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게리비 인터뷰 때도 비슷했고,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좀 적은 하지만 너무 인사이트 있는 책, 그리고 저자분을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그게 내 역할인 것 같은데 저의 탤런트기도 하고 제가 키워야 되는 감각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셨나요? 저는 내 취향을 깊게 파고 타인에 대한 공감을 높이 쌓아 올린 결과 만들어지는 것이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어떤 감각을 키워야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의 감각을 키우려면 나의 취향을 잘 알아야 되고 그거에 깊이 공부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세상의 흐름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며 사소한 일을 큰일처럼 대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 이것이 감각의 원천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모험가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감각이 좋은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들은 모험가처럼 살려고 노력합니다. 파악하려는 대상을 억지로 암기하듯 공부하지 않습니다. 몰입하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평소 대상의 주변을 돌며 계속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볼펜을 디자인하는 걸 예시로 드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친구가 와서 내가 우리 회사에 판촉물로 나눠줄 펜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 좀 디자인 좀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디자인할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한 이제 펜을 골라서 거기에 뭐 회사 로고 붙이고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가볍게 해주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10억을 주면서 볼펜 한 자루를 디자인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자분은 10억을 가지고 세계 여행을 떠나겠대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온갖 볼펜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그리고 책상에 놓고 이거를 카테고리별로 나눠 놓을 거래요. 그리고 이 볼펜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볼펜을 디자인할 거래요. 그래서 결국 감각은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냥 가볍게 우리 회사 판촉물 펜 만들어줘 한 거랑 10억을 받고 만드는 거랑 마음가짐이 당연히 다르겠죠. 10억짜리 일이라고 상상하는 사람의 결과물은 받은 만큼만 일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결과물과 같을 수 없겠죠. 그러니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감각이 생깁니다. 그 미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때 이제 미술학원에 다녀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 당시 이제 물체를 그리는 연습을 했는데, 우리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리려면은 따라 그릴 사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스톡 이미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사과, 바나나 뭐 이런 거 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쁜 사과 하나 찾아가지고 그거를 프린트해서 옆에서 그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저희를 엄청 혼내시는 거예요. 너네 사과 몇 개나 찾아보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냥 사과 그리면 사과 그 중에 예쁜 거 찾아가지고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은 사과 하나를 그리더라도 그 스톡 이미지에 나오는 사과 그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최소한 30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그래서 이 사과는 무늬가 어떻게 생겼고 이 사과는 꼭지가 어떻게 생겼고 이 사과는 잎이 달려있고 이 사과는 쉐입이 동그랗고 아니면 길쭉하고, 저는 여기서 진짜 약간 한 대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와, 나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그게 저는 모험가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많은 페이지를 찾아다니고 수많은 레퍼런스 찾아다니고 주변을 살펴보고 관찰하고 그러는 시간들이 사실은 나의 일의 감각을 키워주는 거였는데, 나는 정말 모험가로 살고 있나? 생각해보게 됐죠. 그럼 누군가는 말하겠죠. 살다 보면 좋아하는 일보다 싫어하는 일을 할 때가 더 많다고요. 사실입니다. 첫 만남부터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이럴 때 마음을 살짝 다르게 먹어보면 어떨까요? 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새로운 발견에 관심을 가져보는 거죠. 관심 없거나 힘든 일도 일단 해본 뒤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재밌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뭐였을까? 이처럼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일은 더 이상 재밌는 일, 힘든 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이 좋아하는 것을 찾을 기회가 됩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 진짜 너무 대화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저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저자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막 말이 생겨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플래너와 다이어리 이런 문구들을 만들었잖아요. 자기개발 키트도 다 팔리고 플래너도 품절이 됐고 10년 전쯤이에요. 제가 우연히 이제 문구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플래너를 써본 적도 없고, 내가 플래너에 관심이 없는데 플래너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플래너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플래너를 왜 쓸까? 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헤비 트래커나 자기의 습관을 관리해주는 플래너도 있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플래너도 있고, 나의 식단을 관리하는 플래너도 있고, 뭐 운동 플래너도 있고, 막 세상에 플래너 종류가 되게 많은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 제가 자기개발 컨텐츠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고 10년 뒤에 제가 지금 자기개발 크리에이터가 돼 있고 플래너를 만들고,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만약에 그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플래너 만드는 거에 재미를 붙이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유튜브를 하더라도 지금 같은 콘텐츠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어떤 것이든 좋아해 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감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책에 그 1호식과 그 세컨드 키친은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어떤 감각을 담았는지 그런 거를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사실 이 두 개의 식당이 그 코로나 시기에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1호식이랑 세컨드 키친이 문을 닫은 거잖아요. 누군가는 쉽게 결국 그래서 뭐 망한 거네, 그래서 뭐 유지하지 못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그 프로젝트를 진심으로 다했다면 그거를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멋진 프로젝트였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를 배웠어요. 그게 진짜 멋있는 모험가의 자세가 아닐까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하는 일의 본질은 무엇인가? 감각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훈련해서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감각적인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하는 게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감각적인 기획을 생각해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장 상식적이고도 기본적인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저의 모든 기획은 상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상식과 기본을 돌아보면 평소 원래 그런 거야 하고 넘겼던 그 모든 것들을 원점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 고인물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같은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그걸 기획하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나도 모르게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이렇게 했던 거니까, 점점 일을 오래 할수록 그런 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럴 때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부터 출발하는 거, 그 매거진비를 예로 들자면 모든 잡지가 그래요. 매월 발행되고, 그리고 거기에 뭐 새로운 아이템들, 새로운 것들, 그런 것들이 광고가 붙고, 그 광고 수익으로 이 잡지가 제작되고, 매거진비는 광고가 일절 없습니다. 하나하나 브랜드의 이야기를 아주 깊이 담고 있기 때문에 과오로가 생겨도 그게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원래 잡지는 날짜가 써있기 때문에 그게 지나고 나면 가치가 점점 사라지는데, 매거진비는 완전 그런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틀을 완전히 바꿔버린 잡지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저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끝으로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마칠 건데요. JOH라는 사명은 실은 정말 많이 고민한 이름입니다. 조수용의 조를 딴 건 맞지만 보통 조 씨는 영어 표기로 CHO를 씁니다. 전 어릴 때부터 이게 늘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표기는 초라고 읽히니까요. 그래서 대학생 때 처음 여권을 만들면서 신청서에 CHO 대신 JOH라고 써냈습니다. 이 일은 내 상식대로,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려는 다짐 같은 것이었고, 그 마음을 담아 회사명을 JOH라고 붙였습니다. 저는 이 책에 좋은 말이 정말 많고 너무 인사이트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이게 저한테 가장 감명 깊었어요. 원래 조 씨는 CHO로 영어 표기를 해. 이게 너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상한데? 나는 JOH로 쓸래 하는 이 마인드. 이제 약간 저도 이제 본명이 있잖아요. 한국어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본명이 있는데, 제가 앤드류로 살아가게 된 거. 앤드류는 제가 선택한 이름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내가 꿈꾸는 앤드류를 그린다 해서 드로우 앤드류. 무슨 뜻인지도 잘 어렵고 너무 길고, 그래서 저 맨날 인터뷰할 때 막 그거 오탄하고, 제가 제발 드로우 앤드류 붙여서 써주라 했는데 맨날 사람들이 드로우가 성이고 앤드류가 이름인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만든 이름으로 살겠다 해서 저도 드로우 앤드류라는 이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저자분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서, 이거 너무 멋있다. 다들 표기를 CH로 한다고 나 왜 나도 CH로 해야 돼? 나는 JOH로 할래 하는 그 마인드. 그런 마인드로 일도 하고 살아가야겠다. 네, 내 방식대로. 그러면서 이 책을 덮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뭔가 마음이 다 안 잡힐 때 여러분도 한번 이 일의 감각 읽어보시면서 다시 마음을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